자, 요즘 K-팝 데몬 헌터스의 열기가 올 여름 무더위만큼이나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그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영화인데요.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이후에 41개국 영화 부분 1위를 차지했고, 지금 이제 공개 5주차가 좀 넘었는데 다시 역주행을 해가지고 그 1위를 차지하는 흥행 롱런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들 보셨죠? 더 놀라운 것은 실제 K-팝 스타일로 제작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이례적으로 빌보드 핫백에 7곡이 진입을 했고, 주제곡인 골든의 경우는 4위까지 올라와서 영화 차트와 음악 차트를 동시에 휩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번도 무대에 오른 적이 없는 이 가상 아이돌 그룹이 블랙핑크 같은 실제 아이돌 그룹과 경쟁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화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죠. 매기 강 감독이 한국의 전통 무속 문화인 굿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3인조 걸그룹인 헌트릭스가 음악을 통해서 혼문을 지키고 악령을 퇴치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뮤지컬 스타일의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스토리 자체는 비교적 평범한 이야기인데, 한국의 전통 문화인 그 무속을 K-팝과 연결시켰고, 또 한국 민화에서 차용한 호랑이와 까치가 등장하고, 서울의 남산타워라든지 한옥마을 같은 실제 장소를 정밀하게 고증을 했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 문화라든지 전통 복식 문화, 그리고 한의원이나 목욕탕 같은 문화들을 잘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한국 전통 문화와 서양 판타지의 영웅서사를 결합한 서양에서 만든 한국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후에 한국은 서양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이 있었고 뒤쫓아가기 바빴는데, 요즘 그 K-팝과 한류가 유행하면서 이제는 그 서양이 한국 문화를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그런 점에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시대를 꿈꾸면서 한국의 문화의 특수성과 이 미학을 연구해 왔는데, 요즘처럼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커졌을 때 미학 방송에서도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는 외국인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요즘 핫한 K-팝 데몬 헌터스를 미끼 삼아서 이 영화의 배우에 작동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정수와 그 미학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전개하겠는데요. 혼문이란 무엇인가?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혼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 개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핵심 설정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어디에서 착안한 개념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충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이 말은 한자로 혼과 문을 결합한 말인데, 영어로 하면은 소울게이트 정도 되겠지만 영화에서도 한자 발음 그대로 혼문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악귀들이 인간 세계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영적인 차단막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기존에 쓰던 말로 하면은 벽사라는 말이 있어요. 벽사. 벽이라는 거는 이제 물리친다는 거고, 사라는 거는 사악한 기운이죠. 사악한 악기를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이고, 길상이라는 거는 복되고 성스러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벽사와 길상을 합친 개념이 혼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인데, 우리가 쓰던 말로 하면은 벽사와 길상을 합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무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혼문이 춤과 음악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한국 민속신앙에는
원래 그 인간사의 그 길흉 화복을 배후에서 인간을 지켜주는 신령과 또는 병과 재앙을 주는 악귀의 작용이 있다고 생각해 왔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다양한 혼문들이 만들어져 왔었죠. 자, 이게 뭐죠? 집에 들어오는 악귀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문에 저렇게 부적이나 그림을 이제 붙여놓는 풍속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문에 배치한다라고 해가지고 문배도라고 불러요. 문배도 들어봤죠? 문배도. 문에 붙여가지고 공간의 침입을 차단하는 방법인데, 혼문의 문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차단문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문배도는 주로 이제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정월 초하루에 붙이기 때문에 세화라고도 부릅니다. 세화. 조선시대의 도화서에서 화원들이 세화를 제작해가지고 왕에게 이제 진상을 하고, 왕은 신하들한테 이제 하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중 일부를 문배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런 풍속이 이제 점차 이제 민간한테 확산이 되면서 서민들도 문에 붙여가지고 재앙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이런 풍속이 있어 왔던 거죠. 이 사진은 미국 의회 도서관이 소장한 19세기 말 경복궁 광화문 사진인데요. 중앙의 문에서 문배도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어요. 중앙에 있는 문인데 사진상으로 문배도가 붙여져 있는 것이 확인이 돼서 최근에 이 사진을 바탕으로 문배도를 복원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문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 기원을 좀 살펴보면은요, 처용서화를 살펴보면은 그 용왕의 아들이죠, 처용이. 그 신라 헌강왕 때 헌강왕이 덕을 찬양하니까 왕이 벼슬을 내리고 그 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밖에 나왔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 역병을 일으키는 역신이 자신의 아내와 동침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처용이 그 장면을 보고 분노하는 대신에 춤과 노래로 그를 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처용과의 내용은 뭐 이런 내용이죠. 타라벌 밝은 달밤 밤늦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악신을 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처형의 관용과 인품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역신이 절을 하면서 그 처형의 얼굴을 본 문에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사람들이 역병을 막기 위해서 집에 처용의 얼굴을 붙이게 되었고, 저 처용의 초상화가 악귀를 막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로 발전해서 문배의 전통으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처용이 부른 노래가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처용가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왔고, 조선시대에는 이 처용가를 바탕으로 처용무가 만들어져요. 가면을 쓰고 궁중에서 그 악기를 쫓기 위한 궁중무용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처용무는 이 5명의 무용수가 오방색을 상징하는 청색, 홍색, 황색, 백색, 흑색 옷을 입고 처용의 탈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용무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궁중무용이고 국가 무형문화재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 문배도로서 인기를 끌었던 동물은 호랑이와 용입니다. 새해 정월 초하루에 대문 왼쪽에다가는 호랑이 그림을 붙이고 오른쪽에는 용 그림을 붙였는데, 이거를 용과 호랑이를 붙였다 해가지고 용호문배도라고 불러요. 호랑이는 삼재를 물리치는 벽사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고, 용은 오복, 5가지 복을 가져다주는 길상의 기능을 한다고 믿었죠.
그리고 이제 문배도로 자주 그려진 동물들은 닭이 있고요. 닭. 닭은 이 새벽에 울기 때문에 귀신이 활동하는 밤을 끝내고 광명을 맞이하는 그런 동물로 인식을 해서 문에 붙여놓으면은 그 집안을 지켜주는 그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해태는 원래 상상의 동물인데 이 해태가 그 물의 속성을 지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을 막는 영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엌이나 화재가 날 만한 그런 공간에 붙이는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개는 도둑을 쫓고 가족을 지키는 숭직한 수호자로 여겼기 때문에 대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물 외에도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씨나 그림 혹은 기호를 써 넣는 이 부적도 악기를 쫓는 문배용으로 사용했어요. 또 뭐 이 종이로 됐기 때문에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여러 용도로 이 부적을 많이 사용했죠. 주로 이제 노란 바탕에 붉은 글씨로 쓰는데 노란색은 이 광명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생명과 정화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적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목욕 재개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를 해야 이 종이에 신성한 힘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규면화, 이건 이제 집 지을 때 그 지붕의 그 추녀 끝에 부착되는 장식 기와인데 눈이나 코, 입을 강조해가지고 저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악으로 제압한다라는 그런 그 주술의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재앙을 막게 한 거죠. 그리고 7세기경의 그 백제에서 나온 저런 사각형 벽돌에도 도깨비 문양을 새겨가지고 악기를 물리치려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영화에서는 뭐 호랑이가 캐릭터로 나왔지만 캐릭터로 할 게 우리나라 전투에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장승. 이 장승은 조선시대에 나무나 돌 기둥에다가 그 마을 입구에 세워가지고 마을의 수호신이자 이정표 역할을 하게 한 건데 이 나무 장승은 지금 뭐 대부분 썩어서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돌 장승이 주로 남아 있어요. 장승이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은 그 외부에 침입하는 그 악귀를 감시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 주먹코에다가 송곳니로 위협적인 인상을 하고 있는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면서도 또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 호랑이처럼 위협적이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저런 민속신앙들이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서구화가 진행되면서 민속신앙이 비합리적인 미신이라고 취급받으면서 대부분은 뭐 지금은 사라졌죠. 특히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의 그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가지고 민속신앙이 이 공동체 의식을 결속시킨다라는 이유로 무속과 민속을 타파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또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계무운동이 일어날 때 무속과 민속신앙이 탄압을 받게 됐고, 그리고 1970년대 그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때도 이 무속신앙을 천민문화로 간주해가지고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가 주류가 아니라 마이너로 밀려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요즘 민속신앙을 대체하고 있는 고등종교도 그 형식만 바뀌었지 그 내용을 보면은 악을 타파하고 복을 기원하는 이런 혼문의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거는 형식에 매몰된 맹목적인 믿음인가 아니면은 그 본질에 입각한 형식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종교의 본질이라는 거는 어떤 형식에 매몰되지 않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 진정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내재한 내 안의 영성을 깨우고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종교의 본질일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의 그 주제는 이 혼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룬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